한 경남도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양공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해 파문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내수를 살리겠다며 국내로 여름휴가를 가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당 일부 당직자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레미콘 공장 허가가 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취업 창업 박람회가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여성의 경제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 경남도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속칭 양공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해 파문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3살인 박모 할머니. 16살 때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가 7년 동안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잡혀가가지고 일본한테 당할라 학계가. 그러니까 두드려 맞기도 많이 두드려 맞고 죽으려고 봐라. 동맥을 다 그런도 못 죽었다. 경남도의회는 이 같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한 도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양공주에 비유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가 자리 조상이 양공주 출신이라는 자랑하고 싶은 그 분이 있겠습니까? 이 같은 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권력이 아닌 일제 식민지 이양이었기 때문에 그건 또 그것대로 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안 되죠. 박 의원은 KBS와의 취재에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하할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들과 비교하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상남도 공무원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결국 그 가족에게 가게 된다며 조례 재검토를 주장했고, 도의회 수석 전문위원은 경남에는 자체 기념일이 없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념일 제정은 부적절하다는 사실과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새누리당이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겠다며 국내로 여름휴가를 가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경남도당의 일부 당직자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기, 이거 좀 캠페인을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우리 새누리당부터. 새누리당이 내건 슬로건은 여름휴가는 우리나라에서입니다. 지난주 새누리당 경남도당도 중앙당 지침을 받아 플래카드를 제작해 각 지역구마다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새누리당 경남도당의 일부 당직자와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등 25명이 단체로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당협 사무국장 상당수는 국회의원 지역 보좌관입니다. 일정이 이제 그래 잡히다 보니까 그래 댕기인데 그거 뭐 여름 휴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름 휴가는 아직 뭐 8월달 돼야 되는데 뭐.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예정된 해외여행이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연기돼 이번에 다녀오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캠페인의 취지가 공감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도 어렵고. 해외여행 가는 국민의 10%만 국내 여행을 해도 4조 2천억 원 이상의 내수 창출 효과가 난다고 강조한 새누리당의 구호가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레미콘 공장 허가가 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허가를 내준 행정당국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업체의 공사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물업종이 유명한 마천 산업단지. 빈 공장터에 조만간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레미콘 공장 입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물업체 공해에 시달렸는데
이제 레미콘 공장까지 들어서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통이나 환경, 비산먼지라든지 폐주시설 이런 부분들이 주민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와 이곳 레미콘 공장 예정지는 직선거리로 8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또 300여 미터 거리엔 500가구의 아파트가, 600여 미터 거리엔 270가구 아파트가 있는 등 반경 1km에 약 9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허가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문제될 게 없다며 사업 신청 7일 만에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허가 과정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그걸 끈끈마다 주민자치위를 만나고 주민을 만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법적 하자가 없다던 부진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레미콘 사업자에게 공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여성의 경제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김해에서 처음으로 여성을 위한 취업 창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둔 김영미 씨. 다시 10년 만에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막막합니다. 일단은 정보가 많이 없고 일단 내가 예전에 일했던 분야로 다시 일을 하자니 내가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박람회에는 많은 여성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성 구직자들을 채용하려는 기업 85곳이 참가했고 현장 면접도 이뤄졌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기회가 될 것이고요. 향후 이제 좀 더 나은 일자리들을 저희들이 발굴해내는 것도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25세에서 49세까지 인구가 200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상황. 하지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2.7%로 남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아 OECD 꼴찌 수준입니다. 유럽과 같은 국가에서도 생기는 그런 노동 부족 현상을 여성들의 적극적인 일자리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취업 희망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역에서도 적극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진주 출신의 고 이성자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립 이성자 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들어선 이성자 미술관은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동양적 색채 감각에 눈에 익숙한 전통 문양들. 한국적 전통미를 추상적 작품으로 표현했던 고 이성자 화백의 작품입니다. 1951년 프랑스에 건너간 이 화백은 동양적 향취가 가득한 작품 활동으로 2차례 프랑스 정부 훈장을 받을 정도로 해외에서 더 유명한 작가. 타계 1년 전인 지난 2008년에는 고향 진주의 분신과 같은 작품 370여 점을 기증해 화제가 됐습니다. 내 작품을 꼭 진주에 둬가지고 자라나는 후세들이 자기 작품을 통해서 꿈을 키우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 늘 하셨어요. 그로부터 7년 뒤 진주 혁신도시 영천강 옆에는 이 화백을 기리는 미술관이 들어섰습니다. 1,10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인 이 미술관은 이성자 화백이 남긴 작품을 전시하고 보관하는 공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건립해 진주시에 기부했습니다. 유작전도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글씨와 그림, 음악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성자 미술관은 올해 말까지 개관 특별 기념전을 무료 개최하고 시민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북상하는 제11호 태풍 낭카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거제와 통영, 고성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당 8m에서 14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5에서 10mm 안팎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창원 기상대는 모레까지 모든 바다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비브리오 폐혈증의 감염 위험이 커져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통영시 보건소를 비롯해 경남 지역 각 보건당국은 어패류 익혀 먹기와 조리기구 소독 등에 대한 지도 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해수의 접촉이나 어패류 생식기 등을 통해 감염되며 치사율이 최대 50%에 이릅니다. 경남 지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0곳 가운데 한 곳이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경남 지역 물놀이형 시설 79곳의 수치를 점검한 결과 8곳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이 가운데 한 곳은 탁도도 기준치도 초과했습니다. 물놀이용 수경시설은 바닥 분수와 인공 실개천 등의 물놀이 시설로 환경부는 해당 시설에 대해 소독과 용수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상반기 시군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로 걷지 못할 뻔한 세수 3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으로 매출을 초과한 매입 부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분 131억 원과 또 창업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시행자 감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단루세원 52억 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창원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메르스 사태 이후 지역 상황에 대해 올바른 방송을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특히 메르스 피해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수도권에 치우쳤다며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자치단체의 후속 대책 마련 등에 주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용역 발주 예산에 대한 점검 방송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이 재기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상급식 중단과 시민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등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남 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까지 2만여 명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주민소환 투표 서명을 받은 뒤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서명을 끝내고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공장 매물 가운데 최초 감정평가액이 역대 최고였던 성동산업 마산조선소터가 4차례 유찰 끝에 주인을 찾았습니다. 성동산업 마산조선소터는 오늘 창원지법 마산지원 경매법정에서 1,150억 원의 한 채권자에게 낙찰됐습니다. 창원시 양덕동과 봉암동에 걸쳐 12만 제곱미터 크기인 성동산업 마산조선소는 성동산업이 경영난에 빠지자 경매에 넘어갔고 최초 감정평가액이 2,200억 원으로 나와 역대 공장 매물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경남과 전남의 해상 경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경남 지역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입니다. 통영 기선 권연망 어선과 남해 연안자망 등으로 구성된 경남 연근해 조업구역 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남해 수협 앞에서 대법원 판결 규탄 시위를 한 뒤 어선 600여 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남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입건된 경남 기선 권연망 멸치잡이 어민들이 제기한 조업선 해상경계 위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